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미래성장팀의 김태형입니다. 지난 퓨처스랩 데모데이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VC 투자 및 협업, 그리고 사내벤처 발굴 및 육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오픈 이노베이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먼저 2011년 뷰티 영역에서 CVC 전략적 지분 투자를 약 10년 동안 시작을 해왔고 22개사 350억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LP 펀드 참여 또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6개 펀드에 500억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2016년에 시작을 해서 13개의 사내벤처를 육성했으며 퓨처플레이와 코엑셀레이션을 통해 10개의 초기 스타트업 육성하면서 스타트업 문화를 사내에 내재화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적을 스타트업 콜래보레이션과 스타트업 웨이, 그리고 직접, 간접, 실행 두 가지 축으로 분류해보면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VC 업무를 통해서 신규 고객, 신기술, 신시장 발굴 및 전략적 협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펀드 참여를 통해서는 자사의 핵심 영역과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종 산업까지 넓게 보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내벤처를 통해서는 스타트업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신사업을 발굴하고 코엑셀레이션을 통해서는 초기 기업을 컴퍼니 빌딩하고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CVC 전략적 투자를 통한 협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톤28입니다. 친환경 맞춤화 화장품 구독 서비스 브랜드로 저희가 2017년 첫 투자 이후에 2차례 팔로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맞춤형과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협업을 통해서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의 유입, 톤28의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고객 접점 확보라는 상호 윈윈하는 협업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HEM 파마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 벤처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그리고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는 자사의 고유 원료인 녹차 유래 유산균의 효능 연구, 그리고 생산 공정에 대한 적용, 글로벌화 공동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차세대 균주 개발이나 헬스케어 사업까지 협업을 확장해 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펀드의 LP로 참여해서 그 포트폴리오사와 협업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무신사입니다. 2020년 무신사와 같이 만든 펀드로 뷰티 패션 합자 조합을 결성을 하였습니다. 뷰티로 확장에 관심이 많은 패션 브랜드,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패션과 뷰티 영역을 커버하는 MCN 등 두 회사의 사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영역의 스타트업의 투자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C는 TBT입니다. TBT와는 두 개의 펀드 조합에 펀딩을 했고요. 첫 번째는 미래 트렌드 기반의 컨텐츠, 데이터, 모바일 마케팅, 이커머스 영역의 디지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펀드는 K-뷰티, K-패션, K-푸드, K-컨텐츠, K-테크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넥스트 K-컬처 펀드를 참여했습니다. 두 펀드 모두 스타트업 투자뿐만 아니라 컴퍼니 빌딩에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그립이 그 사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은 셀러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00명 이상의 개인 셀러와 2,000개 이상의 입점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몰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방판이나 글로벌 진출 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벤처스와의 협업입니다. 위벤처스와는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한 의식주, 컨텐츠, 커머스 영역의 초기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 다양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트렌드에 적합한 분야의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위벤처스의 기존 포트폴리오사들과 협업 기회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회사는 디올리 커머스로 위벤처스의 기존 포트폴리오 회사를
브랜드인데 협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올리 커머스는 일본에서 K-패션, 뷰티 이커머스 플랫폼인 디올리과 크레마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뷰티 관련해서는 크레마레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플루언서 커머스까지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과는 아이오페 브랜드와 일본 진출 시에 이 크레마레를 활용한 온오프 채널 협력을 논의 중이고, 여기서 사업성이 검증된다면 타 브랜드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내부의 린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사내벤처 브랜드인 브로앤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앤팁스는 영 밀레니얼 남성 고객을 타겟으로 20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친근한 관계를 뜻하는 브로와 실용적인 조언을 뜻하는 팁스의 합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여성 브랜드들에서 파생된 맨이나 온모로 대표되는 구분에서 벗어나 더 젊고 다양한 니즈가 있는 브로들의 일상 속의 다양한 그루밍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올인원 제품, 그리고 작년에 출시해서 카테고리 넘버원에 등극한 포인트 클리닉인 남성 청결제가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해서 정규팀으로 승격한 첫 번째 사례로 최근 탈모 라인까지 확장을 해서 라이프 케어 브랜드로 진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메이크업 브랜드 비레디입니다. 요즘 메이크업 하는 남성분들이 계속 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중인 남성 메이크업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 9월에 MZ세대를 타겟팅하는 남성 메이크업 브랜드입니다. 기존 남성 브랜드와는 달리 5가지 컬러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5가지 컬러의 쿠션, 다양한 제품군을 론칭하고 있으며 남성 메이크업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브로앤팁스와는 달리 화장의 고관여 남성들을 타겟팅하고 있고, 이번에 11월 달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게재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식 브랜드 큐브입니다. 성장하는 헬스케어 시장에 맞춘 이너뷰티 건강식품 브랜드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바이탈뷰티라는 방문 판매 중심의 건강식품 브랜드만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큐브미의 경우는 MZ세대를 위한 화장품 건식이라는 컨셉으로 시작해서 런칭 1년 만에 50억의 매출을 넘어서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 없이 맛있게 씹어먹는 추어블 콜라겐부터 아모레퍼시픽의 80년 노하우가 담긴 기능성 인증 콜라겐까지 다양한 콜라겐 라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다이어트, 헬스 라인까지 MZ세대의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건강식품 라인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푸푸몬스터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아모레퍼시픽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날로 니즈가 커지고 있는 펫케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푸푸몬스터는 비건 펫케어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푸푸몬스터는 아모레퍼시픽 내에 반려인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로 제목인 푸푸몬스터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집 사고뭉치 반려동물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시되는 제품은 펫 샴푸이고 데오 스프레이, 그리고 추가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성장하는 펫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는 주로 브랜드만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는 컨텐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3년 전 유튜브에서 구독자 90만을 만들어낸 힐링타임즈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부수고 으깨는 소리 ASMR과 결합해서 유튜브 팬덤을 빠르게 모으고 있습니다. 힐링타임스는 중국에서도 샤오홍슈, 도인, 비리 등의 쇼폼 플랫폼에서 합계 200만 명의 구독자를 함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모레퍼시픽 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테마, 소재로 삼았었는데 현재 외부에서 PPL 제작 의뢰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는 타 업종 제품과의 콜라보레이션 컨텐츠도 시대호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내벤처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만든 브랜드입니다. 외부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의 강력한 팬덤을 기반한 콜라보레이션은 리안나의 팬티뷰티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우 겸 가수 안소희님과 온오프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개발하는 전체 과정을 인플루언서와 함께 진행하며 매월 소희님과 미팅을 통해서 소희님의 취향과 가치를 담은
브랜드와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랜드의 진정성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7월 말 런칭 이후 10월 1일 올리브영 전점에 입점을 했으며 MZ세대를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베 메이크업 브랜드입니다. 2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베님과 신규 메이크업 브랜드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메퍼시픽의 사내벤처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크리에이터인 이사베님의 메이크업 노하우, 그리고 뷰티 MC한 회사인 아이스 크리에이티브의 컨텐츠 및 소셜 커머스 역량, 그리고 브랜딩, 제품 개발, 생산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전문성을 합쳐서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보고자 합니다. 런칭 이후 사업성이 검증되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독립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들이 이종산업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스타일링 브랜드인 피치스가 사내벤처 감각주인 향 브랜드인 필보이드, 그리고 인디 메이크업 브랜드인 레어카인드와 함께 과감한 콜라보레이션을 지향했습니다. 차 튜닝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해서 필보이드는 고급스러운 향을 적용한 프레그런스 택을 배포하였으며 레어카인드는 모션 그래픽을 이용해서 문화적 메시지를 남기는 등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이종산업 간의 과감한 콜라보는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강화시키는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스트롤입니다. 문화를 만드는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인 스트롤과 콜라보레이션을 이색적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로안 팁스와 뷰레디는 남자들의 뷰티를 좀 더 쉽게 세련된 취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힙합 음악 또는 세련된 굿즈를 함께 해석하여 기획 세트를 제안했고, 이는 3일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감성을 굿즈와 함께 문화 코드와 공간으로 표현된 것은 린 스타트업 브랜드다운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한국적 자연주의 브랜드 한율과 전통주 브랜드 복순도가가 협업한 사례입니다. 한율은 여주의 빨간 쌀을 발효시킨 진액 스킨을 만들고, 복순도가는 쌀을 항아리 안에서 발효시켜 손막걸리를 만듭니다.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쌀이라는 공통 원료, 그리고 발효라는 가공법, 정성이 가득 담겼다는 브랜드 가치적 스토리가 맞아서 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이종 산업 간에도 각 브랜드의 스토리를 공통점을 연결해서 전달을 하면 서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저희가 CVC 투자, 그리고 펀드 투자, 그리고 사내벤처 육성, 이종 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려운 점과 많고 그 다음에 개선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스타트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다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단발성 콜라보가 많고 사업의 영향도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트업 단계에 따라서 대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기업이 먼저 잘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최근 스타트업들과 논의하다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딩, R&D, 생산 역량을 공유해 주길 바라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브랜딩 역량, R&D 기술, 생산 인프라 등을 공유하면서 진정한 협업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콜라보하면서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현하는 글로벌 커머스, 컨텐츠, 뷰티 테크 기업과는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통해서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특히 어려운 것은 초기 기업과의 협업입니다. 이 경우는 스마트하게 테스트랜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보여주고 상호 신뢰를 키워나가다 보면 결국엔 협업이 스케일업 되어서 빅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웨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즉 사내 벤처를 어떻게 육성해야 되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개선점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내부 스타트업에 적시에 인력을 채용하는 거나 과감한 재무적 투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자 풀을 확보하는 것도 또 제한적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핀오프를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확실한 엑시트 대안 없이 파운딩 멤버들한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희가 방향성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바텀업 중심의 주제 발제에서 탑다운 주제 비중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HR과의 전사적인 창업과 육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통해서 창업가 풀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핀오프, 브랜드 메가,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초기부터 엑시트에 대한 다변화 실행을 통해서 사내 벤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은 CVC 투자, 펀드 참여, 사내 벤처,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스타트업과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투자와 협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스타트업의 진정한 깐부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제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